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만에 이번 주는 또 오늘 반등이 좀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연초부터 조금 막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오늘은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은 이제 말로 해서 말로 올린 장이었다. 말로 해서 말로 올린 장. 네, 말말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앞서도 아까 우리 앵커님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중 관련된 통화, 정상들의 네. 통화 관련된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보도가 처음 나왔던 시각이 9시 50분 정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통상 10시 반 좀 넘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장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관련돼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이 통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짤막하게 결론들이 좀 이제 도달되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뭐 지금 나온 부분들이 뭐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이후에 첫 통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의도적인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바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련된 또 답변이 나왔는데 이 미중 관계가 빠르고 올바르게 궤도로 진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초반에 조금 그래도 버티는 모습 보여줬다가 9시부터 한 9시 50분까지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10시부터 네. 좀 강하게 반등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이에 대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사실 금요일 날은 좀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통상 빠지는 날이 많은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이 만기인 날의 후유증을 그래도 조금 벗어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다행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뭐 이대로 계속 오후장도 좋은 분위기 연출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중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나마 네.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오늘 장이 좋으니까 네. 두 분의 인상도 그런가요? 유독 좋으시네요.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태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새로 고침을 불태워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사실 이 애플카 이슈예요. 네. 근데 참 애플카 이게 뉴스는 뭐 누구랑 한다 했는데 또 최근에 나온 뉴스는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어제 사실은 장 종료되고 거의 한 6시 정도? 시간에 네. 거의 마무리됐을 쯤에 이 뉴스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 자체 생산을 돌리고 완성차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보도되면서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품주에 대한 부각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농후해졌고요.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설레로는 그 설레만이 아니라 약간 좀 이 TMI지만은 뭐 찌라시 격의 뉴스로는 뭐 쌍용차랑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뭐 부도 때문에 이걸 좀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설비 라인들을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 일단 저는 이 뉴스가 좀 다행스러웠던 게 네. 이제 혼란이 종식되잖아요. 결국은 계속 뭔가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서 사실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애플 관련된 이슈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힘드신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매수하셔놓고 사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실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길게 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서 뭐 언론 보도가 좀 잘못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계속 추측성 기사로 이렇게 뭔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뭐 부품주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네. 저는 오히려 오늘 뉴스가 차라리 정리되는 뉴스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좀 그래도 뭔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베팅하기는 좀 꺼리는 경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확인을 하고 그냥 건너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아예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타겟이 완전히 좁혀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예 수혜주만 찾으면 그렇죠. 되니까. 아예 그냥 직접적인 부분, 물론 여기서도 추측성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이 현대차와 현기차와 이런 거래를 안 한다는 거는 그래도 뭐 정리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확고하게 좀 입장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었던 이 뉴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이제 매니저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좀 그 맥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 기아차나 뭐
현대차 완성차도 이 이슈 때문에 터무니없이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거의 지금 9개월 동안 좀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업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뭐 이번 주에 수소와 관련된 네, 지금 굵직한 하고 있죠. 이슈도 좀 그렇죠. 제기해주고 더불어서 이제 뭐 판매량 자체도 워낙 좋은데다가 자체의 이제 성장 모델로서의 가치를 받는 구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또 다시 애플이 뭐 누구랑 하네 이러면은 또 이게 노이즈인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정리되고 거기에 맞는 수혜주 찾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혜주를 좀 뽑아 주셔야죠. 네. 네. 제가 이 빌드업 하려고. 제가 일단 대표 이제 기준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아, 제가요? 네, 한번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LG전자 관련돼서 이제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죠. 세계 부품 3위 업체죠. 네. 지금 인수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뭐 지금 이제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이라는 이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 이제 전장 사업에 뛰어드는 가능성들을 좀 제기가 되면서 지금 LG전자가 오늘 좀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LG전자와 또 계열사들과 거래하는 이런 이 업체들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이제 왜 올라가게 됐냐면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어제 뉴스 완성차와 이제 거래하지 않고 이제 부품만 조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전장 부품이겠죠. 네. 그 이제 모증권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 그리고 뭐 배터리 3사, LG이노텍 그리고 에코프로비 LNF, 한솔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지금 유력하다 식으로 지금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이 강세고요. 에코프로비엠 사실은 어제 뉴스가 이제 나왔잖아요. 10조짜리 뉴스가 그렇죠. 나오고 나서 18% 급등 나오다가 쭉 빠졌는데 그거를 다시 또 회복해주는 상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재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현대랑은 이제 거래를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부인했으니까 네. 물론 아직은 좀 가능성은 혹시나 남아 있겠죠. 근데 저는 현대랑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제네시스 관련된 전기차 시리즈 관련된 2025년 비전을 마련하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영어로 이제 연설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명확한 뭔가 이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완전히 현대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완전히 확고하게 그냥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협상이 진행됐지만은 그런 결렬된 거를 그 제네시스 G80 관련된 이 전기차 브랜드 관련된 부분들 이제 비전 발표식에서 어느 정도 그 느낌을 한번 발표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따라서 지금 LG전자 저도 어느 정도 LG전자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좀 농후하다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마그나 이 법인 이슈가 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G가 조금 유력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상장이 이제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공장 이제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북미 지역을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그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네. 솔직히 결국 애플도 전기차다 보니까 통상 이제 그 애플이 실질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데가 그 배터리 쪽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이랍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통상 중국은 리튬 배터리 기준으로 생산된 거를 이제 많이 좀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원가 절감 효과. 예, 그러니까 자동차 보면은 이제 자동차 동호회 뭐 이런 카페 가 보면은 여기에다가 돈을 좀 쓰지 왜 여기서 원가 정화 했을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뭐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30%에서 35%가 우리나라 국내 이 배터리 이 관련된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애플 입장에서도 이전에 이제 폭스콘 또 마찬가지겠죠. 이게 조금 뭔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쪽으로 좀 쓰일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선택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지만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될 수 있고 뭐 CATL도 될 수 있겠죠. 중국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유망한 부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나마 조금 이 공장 캐파, 미국 공장 캐파 관련 증설도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된 기업들
그리고 LG 마그나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어느 정도 저는 조금은 이 섹터, 이 타겟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요. 여기서 그냥 리프레시 기준을 딱 정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G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대는 조금은 이제 제외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괜히 또 현대차 주주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는 자체적인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을 오히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카가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이 색깔을 지워버리는 거죠. 현대는 이제 따로 그렇죠.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미국 공장에 이제 어느 정도 뭐 특히 이제 미국 이제 오스틴 공장의 이제 부품 업체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LG전자를 하면 다행이지만 LG그룹과 하면 다행이지만 LG그룹과 안 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한 번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능성에 베팅하는 부분들이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래 업체들을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번 기준을 한번 마련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고침은 이제 LG였다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우리가 장 분위기를 얘기할 때는 중국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투심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사실 두 번째 새로 고침은 또 규제 얘기예요. 네. 메타버스 규제 이게 참 전방위로 지금 중국이 다 규제를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이거 매일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메타버스 보니까 뭐 망상을 허황된 거에 뭐 네. 쫓지 마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좀 규제가 심각해지는 건지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근데 이제 중국이 참 투자자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왜요? 그 언론 보도 자체가 무리한 투자를 해서 안 된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잃을 수 있다. 뭐 그래서 음. 허상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친절한 중국 당국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결국 메타버스라고 하면 정책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제 게임주와 좀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NC소프트 이제 불소 관련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이 대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 펄어비스라는 부분들 이제 도깨비라는 또 신작 게임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서 이것도 결국 메타버스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펄어비스는 이전에 좀 많이 올라가서 사실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제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타버스 관련된 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저는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중국 이 게임 예. 신규 판호 발급 금지 이 불가 예. 요게 사실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이 국내 게임주 입장에서는 신규 이 게임 관련된 이 판호 발급 관련된 부분이 중단됐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게임주가 사실 좀 좋은 분위기 형성했는데 여기다 또 한 번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중국 게임 게임주 관련된 얘기로 한번 우리가 기준을 한번 명확하게 세워드렸는데 국내 쪽은 당분간 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앵커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그 게임을 말씀하셔갖고 중국은 이게 규제가 5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써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행정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약 면담이 들어가요. 1단계가 뭐냐면 예약 면담인데 이제야 게임이 예약 면담이 들어갔어요. 그 예약 면담이라는 게 참 무서운 불러다가 이제 하는 건데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안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가 이제 처벌. 그리고 시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야 이제 텐센트나 그 넷이즈인가요?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CEO를 불러다가 예약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은 계속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쪽이 게임이기도 하고 여러 산업에 걸쳐서 지금 예약자를 좀 소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요 기간으로 판단하면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럴 거네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끝나는 거는
조사가 되면 관련된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처벌이 나올 텐데 일단 예약에 들어간 기업들이나 산업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위반이 나올 때까지는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뭐 엔터부터 해서 게임,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인데 다음 규제 방향을 미리 예측하면 좀 시장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긴 네. 해요. 그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서비스업 위주로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위주로 규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국의 어떤 국가 모델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게 미국식 그 소비와 서비스로 가려다가 많이 틀었어요. 네. 제조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반도체나 이 제조업 베이스는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서비스업과 관련된 거는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 특히 반독점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 여기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권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정부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저도 알기로도 이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권에서도 그 네.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도 대형주가 대부분 이 테크주들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이게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꽤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요건 또 그러면 게임은 일단은 좀 약간 접어두자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네.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었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알체라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뭐 중간에 공시 내면서 그렇죠. 뭐 관련 없다 라면서 급락 나왔다가 좀 약간 좀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굳이 보신다고 한다면 그쪽에 만약 관심 이 있다면 이 정치 그 최근 여야 이 잠룡 분들의 이런 또 발언들로 통해서 주가 흐름이 좀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봤을 때 대선 정책과 연관된 부분들만 여러분들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업들만 보시는 게 좋지 괜히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나가다 보면은 정신없이 또 포트폴리오가 난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메타버스 포트폴리오 제가 대선 관련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정책주는 비중 5% 정도는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정책주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앞서 뭐 중국 정부가 중국 당국이 투자자 입장에서 잘 생각하는 것 같네요라고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던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조금은 먼 미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보다 정말 싸고 좋은 기업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네. 주가 조정 많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공략하는 게 낫지 굳이 메타버스를 비중 5% 싣는다라는 거는 저는 변동성,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식으로 따진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다. 오늘 뭐 피하자는 말만 계속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네.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리프레시 기준 피하자는 건가요? 네, 일단 피하는 게 원칙인데 네. 피하더라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그때도 앵커님 공감하셨지만 네. 차라리 중국 내 기업을 살펴보자. 중국 내기요. 네, 중국 내 기업을 살펴보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중국 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윈더시어 테크놀로지, 근데 고어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각각 10에서 8%씩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나왔죠. 근데 지금도 조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중국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지 말고 이미 6월달, 7월달에 좀 제재받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벌금을 좀 몇 조 단위를 낸 기업들이 많아요. 특징적으로 이제 텐센트 그룹주 있고. 또는 이제 알리바바도 있고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글쎄요 교육 업체 대표적으로 탈 에듀케이션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교육 관련된 부분을 잡는다는 건 아마 자녀를 이제 있으신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잡힐 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지금 고액가액가 더 성행할 수 있다는 이제 중국 내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탈 에듀케이션이라든지 교육 사교육 업체입니다. 네. 지금 탈 에듀케이션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또 이 교육 시장 진출하겠다는 부분들을 올해 3월 달에 이제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텐센트 그룹 안에서는 반독점 관련된 금지 명령 받고 벌금도 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예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로엔 엔터테인먼트 많이 아실 거예요. 로엔 뮤직 아실 텐데 로엔 뮤직이 이제 카카오 쪽으로 인수되면서 이제 합병이 됐거든요. 로엔의 캐파와 텐센트 뮤직 엔터의 캐파는 굉장히 틀리죠. 텐센트 뮤직에서 듣는 스트리밍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6억 명이라 합니다. 6억 명. 그러니까 로엔이 2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얻어맞은 이미 좀 주가의 악재를 반영을 받고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국내 쪽을 보는 것보다 중국 내 주식들을 차라리 매수하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다라고 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불타는 금요일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PT 네. 종목 가기 전에 어제 소개했던 이 남성이라는 종목이 네. 우리 회사 그 광고 앞뒤에 붙는 그 소팔로 시작한 거 있거든요. 소팔하게 올라갔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네. 사실은 이제 남성이란 종목이 이제 그 아다스, 뭐 에이다스라고 네. 표현하겠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하는 회사인데 네. 어제 이제 제가 4% 한번 자료 한번 볼게요. 이때 분봉을 한번 보면은 요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이때 1시였죠.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 좀 빠졌다가 2시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장중 최고까지 자막 나오고 있는데 12% 정도 수익 도달했고 목표가까지는 한 200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좀 쭉 밀렸거든요. 아마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지금도 수익권일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남성을 좀 매도하는 걸로 권유해 드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갑작스럽게 올라갔던 게 야권의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부각되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투자 철학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가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이 나오면은 포트에서 제외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불확실성이잖아요, 결국 그것 부분도. 그래서 물론 지금 그 홍준표 의원분의 이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혹시나 모를 가능성에 의해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갑자기 저도 정치 테마주로 엮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은 좀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포트에서 제외한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리뷰 잘 들어봤고요. PT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이제 PT 받아야죠. 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LG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마가노 관련주 갖고 왔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네. 텐데요. 코드 번호는 090360이고요. 로보스타. LG전자 임원분들이 이제 퇴임하시고 만든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름에서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오죠. 바로 자동화 산업용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공정 시스템 관련된 로봇 사업을 다 하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소재, 뭐 장비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이 자동화 설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는 첨단 기술이 들어간 공장에서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제 기계의 손으로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에 대해서 효율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가 리프레시 주제로 말씀드렸던 LG전자 그리고 애플카 협력 가능성들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배경이 바로 이 회사가 LG가 또 2대 주주로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에서 쓰는 이 자동화 설비, 이 로봇을 어느 정도 쓸 가능성들이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축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LG전자, 애플카 협력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샌드박스 이슈가 나오면서 물론 생산 별개지만은 뭐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배달 로봇 관련된 샌드박스 승인도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위에서도 마찬가지 샌드박스 같이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매수 가격은요, 현재가 24,40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한다라고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 가격을 기대 수익률을 한 20%로 잡겠습니다. 이전에 전고점은 사실은 이 정도거든요. 이때도 이제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갔는데 여기까지는 조금은 힘들 수 있으나 그래도 저는 한 3만 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29,0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혹시나 모를 가능성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2,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지금 신광섭이 오늘의 PT 종목들이 목표가는 여러분들 높죠. 하지만 손절가는 짧다라는 부분들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변동성을 좀 주의하시면서 로보스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로브스타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2,500원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